1033번입니다. 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바로 n항까지의 합이 Sn일 때, 자, SK와 SK 플러스 3의 값이 주어졌죠. 자, 이럴 때 A3K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A의 3K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K 값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생김새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pn 제곱 플러스 qn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수항이 없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보통 점을 찍었죠. 더 이상 적지 말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5가 되어야 되고 K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공차가 2죠. 자, 공차는 뭐라고 했죠? N제곱의 개수. 이 P가 바로 뭐다? 공차의 절반이죠. 따라서 공차가 2니까 P는 우리가 자동으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따라서 SN은 n제곱 qn으로 놓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q 값만 안다면 바로 sn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sn을 가지고 an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n 자리에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니까 자, n에 k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5는 k제곱 플러스 바로 qk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자리에 k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자 마이너스 12는 자 n자리에 k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두 식을 연립 처리해줘서 k 값과 q 값을 찾으면 우리 k도 찾고 q도 찾기 때문에 sn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먼저 전개를 좀 하겠습니다. k제곱에 자, 6K가 되겠죠? 그리고 9가 되고, 자, QK 플러스 3Q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K제곱과 QK를 더한 것은, 자, 앞에서 얼마라고 했죠? 마이너스 15라고 했으니까, 자,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6K와 3Q만 하게 되네요. 6K 더하기 3Q는 자, 이 마이너스 15와 9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이항하면 자, 플러스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양변을 3으로 나누어 볼게요. 2k 플러스 q는 바로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자, q를 무엇으로 바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Q를 이 위에 식에 있는 여기에 대입하면 K에 대한 식이 되니까 K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K 제곱부터 적어 보겠습니다. K 제곱에 자, Q 자리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자, K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뭐다?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시면 K 제곱에 자, 마이너스 K제곱과 여기 마이너스 2K제곱이 되니까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K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K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K를 이항하면 플러스 2K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5가 있죠. 자, 따라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네요. 그러면 K 플러스 5와 K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5와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오죠. 근데 K는 자연수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항번호에 해당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되지 않고 K 값은 바로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K 값을 구했으니까 Q는요, K에다가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바로 Q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SN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SN은 바로 N제곱에 Q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N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SN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등차수 일반항. 공차가 2가 되니까 바로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2n으로 출발하겠죠. 상수항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SN을 가지고 S1 즉 S1이 A1이잖아요. 그죠? A1을 찾으면 1을 대입하면 바로 마이너스 7이 되어서 자, 여기도 AN이 자, 마이너스 7의 값을 가지려면 N자리에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7을 가지려면 상수항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9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가 2고 바로 첫째 항이 마이너스 7인 2n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한테 묻는 A3K. 근데 K 값을 여기서 3을 구했죠. 따라서 A9를 묻는 거예요. 그죠? A9. 이해되나요? 그러므로 얼마가 된다? 자, n에다 9를 넣으면 2, 9, 18에서 9를 빼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일반항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차를 아니까 첫 장만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을 알면 첫 장이 마이너스 7이니까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얼마죠? 바로 A 9잖아요. 그죠? K가 3이라서. 그럼 공차가 몇 칸 차이입니까? 바로 이게 8칸 차이니까 공차 8번을 더해주면 되겠죠. 즉 2, 8이 16, 즉 마이너스 7에서 16을 더하면 되니까 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등차 수열의 바로 합공식의 바로 생김새를 알고 있으니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그리고 이 최고차의 개수는 바로 공차의 절반이 온다고 했죠. 그죠? 이것을 가지고 바로 SN을 구하면 바로 AN을 찾을 수 있으므로 A의 3K까지도 찾을 수가 있겠죠. 물론 K 값과 Q 값은 이 두 식의 바로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34번입니다. 자, 공차가 정수라고 했어요. 이런 거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에서 자, SN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A1에서 AN까지의 모든 항의 합이 되고, 자, TN을 새롭게 정의했네요. 어떻게? 모든 항에 절대값을 붙여서 동일하게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 왜 절대값을 붙여 놓았을까요? 분명히 이 속에는 바로 부호가 바뀌는 항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말은 첫째 항과 공차의 부호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등차 수요는 우리가 항이 진행될 때마다 부호가 한 번도 안 바뀌든지 아니면 딱 한 번 바뀔 수가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항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절대값을 다 취해서 TN이라고 정의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과 TN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S10과 T10의 바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는 몇 번째 항부터 부호가 바뀌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가로 할 수가 있는데 자 S4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고 S5는 무엇이죠?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근데 그게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더 작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A5, 바로 다섯 번째 항은 무엇이다?
음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이게 의미하는 게. 이해되나요? 다섯 번째 항이 음수가 되니까 얘가 양수라 계속 양수로 진행되었을 때 얘가 양수라면 값이 더 커져야 되는데 얘가 다섯 번째 항까지 나는 게 값이 작아졌다는 말은 바로 음수가 된다는 말이겠죠. AO가. 이걸 다르게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A4를 이항해 보세요. S4를 이항하면 S5-S4죠. 그게 음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S5에서 S4를 뺀다는 말은 바로 무엇과 똑같습니까? 바로 A5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뺐으니까 A5만 남겠죠. 따라서 A5가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S5까지 합보다는 이제는 S6까지 합이 더 크다는 말은 동일한 생각을 해보면 바로 A6은 뭐가 되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S6 마이너스 S5를 이하하면 얘가 양수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를 빼면 바로 A6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항으로 갈 때 부호가 처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말은 A1부터 시작해서 A5까지는 무엇이 되고 모두 다 음수가 되고 이제 A6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모든 항들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 A1이 가장 작은 우리가 음수 값이 되겠죠. 그 말은 처음에는 음수가 아주 큰 거였다가 점점점 공차가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다가 S5까지가 음수고 S6에서 이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면서 공차가 양수가 되니까 그죠? 점점점 커진다. 바로 여기가 바로 A5가 되고 여기가 A6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항은 음수가 되고 공차가 양수가 된다는 것을 가 조건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바로 S5와 S6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것을 가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자, 나는요, n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n 자리에 5부터 시작해서 자, 모든 자연수 값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A5와 A6 요 사이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자 n이 5라고 했으니까 5를 먼저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자 바로 T5는 바로 뭐가 같다? S5에다가 70을 더해준 거와 같다는 식을 먼저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T5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바로 모든 항들을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T5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는 모두 다 음수 값을 가지니까 절대값을 취하면 얘가 무엇이 된다? 모두 다 양의 값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자 T5라는 것은 A1이 음수니까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마이너스 A1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을 마이너스로 묶어줘 버리면 모두 다 무엇으로?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이거랑 S5는 그냥 무엇입니까? 음의 값을 그대로 더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겠나요? 자, 이렇게 했는 게 바로 했는 것보다 70을 더해주면 바로 이 T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항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 항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두 배의 A1 더하기 A2, A3, A4,
A5 맞나요? 이것을 더한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7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얘가 미안합니다. 이항하면 얼마가 되죠? 70이 아니라 요게 70이 이항 얘가 이항했으니까 70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70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3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A1부터 A5까지는 모두 음의 값을 가졌으니까 요 다섯 개를 다 더하면 음수 값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이 항에서 플러스가 되어서 바로 동류항 처리했는 꼴이 되고 70이 이하 하면 마이너스 7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속하는 등차수의 항을 다섯 개를 더했죠. 자, 그러면 요 가운데가 A3니까 맞죠? A3 가운데 항에다가 항수 몇 개? 다섯 개를 곱하면 그게 바로 마이너스 35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A3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특정한 항의 값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S10과 T10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정한 항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공차를 알아야겠죠. 공차. 공차만 알면 우리가 일반항도 작성할 수 있고 합도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조건을 바로 무엇을 이용하여 요 A5가 음수이고 바로 A6이 양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A5는 어떻게 됩니까? A3의 값을 나니까 A3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됩니까? 두 번 더해주는 게 바로 얘가 A5가 되겠죠. 맞나요? 요게 바로 뭐가 돼야 되고 음수가 돼야 되고 자 A6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A3에서 공차 몇 번 더해주면 되죠? 세 번 더해주면 되죠? 그게 양수가 돼야 된다. 맞죠? 그러면 D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2D는 어떻게 되죠? 바로 7보다 작고 D는 얼마보다 작다? 2분의 7보다 작아야 되고요. 자, 얘는 3D가 7보다 크죠. 따라서 D는 3분의 7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D의 범위는 3분의 7보다는 크고 2분의 7보다는 작은데 우리 첫째 줄에 이 공차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수. 자, 이런 조건 놓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3.7은 3분의 7은 약 얼마입니까? 2점 자가 되고 자, 2분의 7은 바로 3. 얼마가 되죠? 5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사이에 있는 정수 값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 3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차 D가 얼마가 된다?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두 가지를 찾아냈죠. 무엇을? 바로 A3의 값과 공차를 찾아냈잖아요. 그죠? 공차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것은 S10과 T10을 물어보는데 n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S10과 T10의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구한다면 나머지 값은 자동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SN을 구하는 게 낫겠네요. 자, SN. 그런데 S10이죠. 자, S10은 그러면 A1부터 바로 뭐다? A10까지 맞죠? 모든 항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합은 첫 번째 항 A11과 열 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A1은 자 A3이 마이너스 7이니까 공차가 3이니까 A1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 마이너스 7에서 공차 두 번이죠. 두 칸 차이니까 공차 두 번인 6을 빼주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러면 A10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마이너스 7에서 공차 3을 몇 번? 바로 A10은 17칸 차이니까 21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7에서 21을 더해주면 바로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바로 처음 항은 마이너스 14, 마지막 항이 14가 되죠.
처음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 2분의 항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S12죠. 그럼 얘가 1이니까 약분하면 5가 되고요. 그래서 S12 5니까 그러면 T10은 어떻게 됩니까? 자, S10과 T10의 관계는 n이 5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T10은 S10보다 70이 크네요. 따라서 S10이 오니까 T10은 75가 되어서 70이 커야 되니까 바로 S10과 T10을 더하면 결론적으로 얼마의 값을 가진다? 80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바로 가의 조건을 가지고 몇 번째 항까지가 음수고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인지를 알면서 맞죠? 자, 이 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 A3을 찾았습니다. 공차는 이 두 개의 A5가 음수고 A6이 양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공차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차 D를 찾아서 S10을 찾으면 T10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이 8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차근차근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035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서 바로 N항까지 합이 SN 할 때, 자, S12 430, S22 660일 때, 자, 다음 절대값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 자, 이 값은요,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짝수 번째 항만 몇 개를 가지고 와서 n개를 가지고 온 합이 되죠. 그죠? 그놈의 바로 뭐야? 절대값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만 알아버리면 우리가 A2, A4 이 정보도 모두 다 알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 값의 최소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SN 값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위에 있는 1033번처럼 우리가 SN의 생김새가 어떻게 되죠? 바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PQ의 값을 찾으면 SN을 아니까 SN을 알면 AN을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n에다 10을 대입하면 430이죠. 따라서 430원. 자, 10을 대입하면 100p가 되고요. 여기는 10q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을 대입했을 때는 660이네요. 660원. 자, 20을 대입하면 400p가 되고요. 20을 대입하면 20q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뭐 10을 다 약분해서 처리해도 되고, 자, 위의 식을 몇 배 하자. 자, 두 배 하면 860이 되네요. 자, 여기는 두 배 하면 200p가 되고, 여기는 두 배 하면 20q가 되어서 이 두 식을 변변 빼버리면, 자, q가 소거되니까 바로 p의 값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빼버리면 q가 소거되고, 자,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200에 자, 여기는 400p에서 200p를 빼면 200p가 되어서 바로 p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p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100이 되어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100이 돼서 플러스 100이 되면 530이 되죠. 그죠? 10으로 나누어 주면 바로 q는 바로 5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SN을 작성을 했습니다. SN은 바로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제곱에 자, Q는 53이죠. 따라서 53N이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SN을 가지고 우리는 일단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공차는 자, 요 놈이 원래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의 절반이 마이너스 1이니까 2와 곱해서 마이너스 2가 공차가 되니까 일반항은 마이너스 2n으로 출발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첫째 항이 바로 S1과 같으니까 5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N이 52가 되려면 첫째 항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52가 되려면 여기에 상수는 얼마가 필요하겠다?
5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첫째 항 51을 구했고 공차도 마이너스 2를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2부터 AEN까지의 바로 N개의 항을 우리가 더해주니까 이 처음 항과 마지막의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A2는 얼마가 되죠? 바로 A1이 52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바로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된다? 자, 5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니까 50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두 번째 항은 그러니까 A2가 50이 되어서 자, 여기 합에서는 바로 처음 항이죠. 그리고 A의 2n 마지막 항은 n자리 2n을 대입하면 되니까 2n이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n 플러스 5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54가 되는 거죠. 여기 처음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잖아요. 요거에다가 2분의 얼마? 항수. 항수는 몇 개죠? 2n개가 아니고 n개가 되어야 되죠. 그죠? 요게 바로 이 절대값 속에 바로 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절대값을 치주면 되니까 조금 이따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4n에 자, 플러스 얼마가 되죠? 108이 되겠네요. 자, 거기에 얼마를 곱해준다? 2분의 n을 곱해주면 자, 2로 먼저 약분할 수가 있나요? 그럼 마이너스 2n. 그리고 여기는 54가 되고, 자, n을 곱해주면 되니까 앞에 n을 붙이겠습니다. 됐나요? 마이너스로 끌어내버리면 마이너스 n에, 자, 2n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바로 54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가 2로 약분하면 250, 미안합니다. 250, 248 맞죠? 54 맞나요? 여기가, 선생님이 또 여기에서 계산을 또 실수했습니다. 자, 여기가 54와 50을 더하면 104가 되죠, 104. 그래서 2로 나누면 52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다 끄집어내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다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2의 n에 자, n 마이너스 바로 26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놈에다가 무엇을 취하면 된다? 절대값을 취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절대값 성은 뭐가 된다? 이 마이너스는 무엇으로 바꿔도 되죠? 플러스로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합이 바로 n에 대한 2차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살짝 그려서 절대값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X축이 아니라 N축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절편이 0하고 얼마가 되죠? 0하고 얼마 된다? 26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 끝을 위로 접어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센터는 바로 대칭축이었으니까 여기가 13이었는데 자, 물어보는 것은 이 값의 바로 무슨 값? 이 값의 최소가 될 때, 최소가 될 때의 바로 무엇을 그 자연수 n 항분원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자 S1이 바로 여기에 첫 번째 n이 1일 때는 값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죠. 그럼 최소는 언제 최소가 됩니까? n이 바로 얼마일 때? 바로 절편일 때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값의 최소는 바로 n이 얼마가 될 때? 26일 때, 26일 때 이 값이 바로 가장 최소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1036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할 때, 자,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자, A13에 바로 13번째 항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SN을 찾아낸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서, 그죠? 우리가 A의 13의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SN은요, n이 7이고 8일 때 바로 최소값을 갖는다. 자, SN이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항상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항번호가 얼마일 때 바로 7과 8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SN은 위로 볼록이 되어야 되나요? 아래로 볼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래로 볼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SN은 원점을 반드시 지나잖아요. 그죠? 원점을 지나고 자 아래로 볼록이 이런 형태의 바로 SN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의 그 값이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똑같은 값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이 바로 누가 되겠고 일곱 번째가 되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다? 여덟 번째가 되는 거죠. 바로 항번호가 여기가 7이 되고 여기가 8이 된다. 그러면 제일 이 꼭지점에는 바로 자연수 항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가 최소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바로 n절편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2차 함수니까 바로 대칭성에 의해서 가운데 7, 8을 더하면 15니까 양쪽 끝을 더해도 바로 15가 되니까 여기가 n값이 바로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SN을 절편이 0과 15니까 어떻게? 자, 최고 차항의 개수는 줘야 되겠죠. 바로 n과 n-15로 이렇게 SN을 함수적으로 해석하며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n절편을 기준으로 우리가 SN을 함수로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P의 값만 찾아버리면 SN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자, SM의 절대값과 SEM의 절대값, 항번호가 얼마? 자, M칸 차이가 나죠, 그죠? 그 값이 같으면서 무엇으로 똑같다? 162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 M은 바로 8보다는 큰 값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쳐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를 자, 아래쪽을 위쪽으로 꺾고 올리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동일하게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일곱 번째 값이 올라오고 여기가 여덟 번째 값이 이렇게 점으로 찍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얘는 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 형태로 찍히는데 자, 이 m과 이 m이 바로 이 여덟 번째보다 큰 이 m의 값에서 162로 똑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y 꼴 161을 여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바로 이 SN 값이 162가 될 때 바로 요 m의 값과 이 m의 값이 뭐하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m이 8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m이 여기가 되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2m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나요? m이 8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쪽 오른쪽 부분에서 바로 같은 바로 높이가 같은 두 점은 이 점이죠. 그 말은 원래 이 m은 절대값을 취하기 전에는 바로 이 SN 값이 얼마가 되었다. 바로 마이너스 16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SM은 얼마가 되고 원래 SM은 절대값을 취하기 전이니까 마이너스 162가 된다는 거고 S의 EM은 얼마가 된다? 바로 162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P값 하나인데 바로 M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M이라는 또 변수가 하나 생기죠. 그러니 P와 M 변수가 두 개가 되니까 식 두 개가 있으면 연립 방정식 처리해서 우리가 P와 M을 모두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n자리에 m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무엇이 됩니까? pm이 되죠. pm. 그리고 여기는 n-15가 됩니다. n-15.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62가 되고 이번에는 m자리 2m을 넣으면요. 얘는 2pm이 되겠죠. 2pm에 얘는 2m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따라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16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렇게 함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두 식을 연립방정식 처리해 주려면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 양변을 뭐로 각각 나누고 싶죠. 그죠? 이렇게 나누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면 PM이 약분되고요. 162 약분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만 남거든요. 자, 그러면 자,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바로 n-15는 분자 n-15는 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배에 2n-15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n-15는 마이너스 4m 플러스 30이 되어서 자, 이항하면 5m이 되고요. 자, 이항하면 45가 되는 따라서 m의 값이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p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m을 다시 위의 식이나 아래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위의 식에 m 자리에 9를 대입하면 9p가 되고요. 곱하기 m 자리에 9를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162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69, 54p가 54p가 바로 162가 돼서 자, p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p 값이 3이 되는 걸 찾아냈으니까 결론적으로 SN은 자, 3n n-15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전개를 해본다면 3n 제곱에 마이너스 45n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n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an은 자, 공차의 절반이 3이니까 공차는 6이 되어서 그죠? 6n으로 출발하겠네요. 맞습니까? 자, 첫째 항, 바로 첫째 항은 바로 S1과 똑같다고 했죠. 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3 곱하기 여기 대입하는 거 맞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4. 자, 따라서 마이너스 얼마다? 42가 되네요.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6이니까 마이너스 42가 되려면 마이너스 48을 추가시켜주면 1을 대입했을 때 바로 마이너스 42가 나오겠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A 13번째는 6 곱하기 13에다가 얼마를 48을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78이죠. 78에서 40을 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13은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A1이 마이너스 42니까 마이너스 42에서 첫 번째 항과 13번째 항은 공차가 12개 차이가 나니까 6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된다? 12를 해주면 마이너스 42 플러스 7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이 SN의 최소값이 나왔다는 말은 이 SN을 함수적으로 해석할 때 바로 아래로 볼록이 되어야 된다. 아래로 볼록이 된다는 말은 첫째 항이 무엇이 되고 음수가 되고 공차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야지만 바로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37번입니다. 자,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아홉 번째 항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를 보면요.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을 곱했더니 125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3과 5와 7은 두 칸 차이가 나니까 A 세 번째와 A 7번 일곱 번째 바로 등차 중앙이 바로 무엇이 된다? A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세 번째와 A 일곱 번째를 더한 A 3과 A 7을 곱한 게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이니까 바로 이 두 개를 곱한 게 A5가 되는 거죠. A5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A5와 곱해버리면 A5의 몇 제곱?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 125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제곱이 돼서 125가 된다는 말은 A5는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다섯 번째 항이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비만 더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9를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A4를 A5로 표현해 보면 A5에서 공비로 한번 뭐 해주면 되는다? 나누어 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A8은 A5와 세 칸 차이니까 공비를 몇 번? 세 번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분모는 A6이니까 A6은 A5와 공비를 한 번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5R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바로 얼마다? 6분의 13이다. 자, 이 식을 가지고 공비만 찾으면 A9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이 R을 곱해볼까요? R을 곱해보면 5가 되고요. 여기는 5R의 4제곱이 되겠죠. 자, R을 곱해보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R을 곱했으니까 5R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항에 지금 5가 있으니까 5로 약분해 버립시다. 5로 약분해 버리면 분모는 R제곱에 분자는 1 플러스 바로 R 4제곱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얼마다? 6분의 13이죠. 됐나요? 자, 대각선의 곱은 서로 같으니까 자, 6을 곱해버리면 6 더하기 6R의 4제곱에 바로 13R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R 4제곱에 자, 마이너스 13R 제곱이 되고 플러스 6 이퀄 0이 되죠. 자, 보기차식 형태죠. 그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나요? 2하고 3하고 그리고 3하고 2하고 하면 9하고 4니까 13이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네. 그럼 각각 R제곱, R제곱이 되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R제곱 마이너스 3과 각각 R제곱을 줬으니까 3R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변형이 되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R제곱의 값을 찾으면 되니까 2분의 3 또는 R 제곱이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되는데 자 공비가 지금 여기서 1보다 크다고 했죠. 자 R이 1보다 크면요. R 제곱도 얼마가 돼야 되니까 1보다 큰 수가 돼야 되니까 3분의 2는 1보다 작으니까 탈락이고 따라서 R 제곱이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굳이 여기서 R을 구하지 말고요. A 아홉 번째 항을 구하면 되겠죠. 아홉 번째 항은 자 다섯 번째 항이 고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 항에다가 r을 몇 번? 네 번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5 곱하기 r 제곱이 2분의 3이니까 r 4제곱은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4분의 9가 되어서 바로 4분의 45가 바로 아홉 번째 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되겠나요? 자, 가 조건을 가지고 등비 중앙이죠. 등비 중앙을 이용하면 바로 A5의 세제곱이 125. 즉, 양쪽 사이드의 곱은 가운데 거에 바로 뭐와 똑같다? 제곱과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A5의 세제곱이 125가 되니까 A5, 즉 다섯 번째 항을 구했고 그 다섯 번째 항을 가지고 자, 나를 공비와 같이 나타내 주면 등비수에 되니까 자, 공비를 찾아서 바로 A9의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38번입니다. 자, AB의 길이가 2고 BC가 3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자, 이 삼각형의 빗변 위에 한 꼭지점이 있고, 자, BC 위에 한 변이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자, 긴 거부터 A1, A2, A3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2분의 1 A9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도형을 보면 바로 닮음이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얘가 바로 수직이 되고, 자, 각각의 선이 다 평행하겠죠, 그죠?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이 뭐가 된다? 동일각이 되면 여기도 직각이 되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바로 AA 닮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바로 이 수열은 등비수열, 이 길이도 바로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항과 공비만 찾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찾아보면, 자, 이 A1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도 A1이 되겠네요. 즉, 우리는 닮음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 요 첫 번째 요 작은 직각삼각형에서의 요 길이는 2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다? A1을 빼면 되니까 이 작은 요 직각삼각형과 큰 ABC 직각삼각형은 바로 이 또한 닮음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닮음비가 성립하니까 어떻게 2-A1 대 얼마는 A1은 즉 높이 대 밑변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2 대 3이 돼야 되죠. 2 대 3. 자, 이것을 가지고 A1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외항의 곱은 6-3A1이 되고요. 내항의 곱은 2A1이 되니까 자, 이항하면 5A1이 되어서 자, A1 즉 첫째 항이 바로 5분의 6이다. 자, 이 길이가 5분의 6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공비를 찾기 위해서 A2를 찾아도 되겠지만 그렇게 A2를 찾지 말고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닮음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직각삼각형과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는 밑변 비로 가도 되고 높이 비로 가도 되는데 자, 밑변 비를 가려면 우리가 천상 A2를 찾아야 됩니다. 자, 높이 비로 가려면 여기에 요 높이는 2-A1이니까 벌써 찾아 놓았고요. 요 길이를 찾아야 되죠. 요 길이를 찾으려면 또다시 A1에서 요 전체가 A1이니까 A1에서 누구를 또 빼야 된다. A2를 빼야 되죠. 따라서 요 길이가 A1-A2거든요. 그러면 또 A2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A2를 찾지 말고 바로 뭐다? 닮음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도형에서 닮음을 찾기 위해서 A2를 찾으려고 하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친구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 직각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큰 직각삼각형이 바로 이거죠. 자, A1과 A1하고 연관되는 이 첫 번째 요 직각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직각삼각형이 얘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여기를 정확하게 손을 그어줄게요. 자, 요 직각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 큰 ABC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A2가 있는 요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요게 되겠죠.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A1과 A2의 비를 자,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 즉 둘러싸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로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나요? 얘는 2죠. 얘는 A1이잖아요. A1은 벌써 구해놨네요. 아, 그래서 자, 두 삼각형의 닮음은 2대 A1, 즉 2대 5분의 6이 된다는 것입니다. 2대 5분의 6.
자, 2대 5분의 6은 바로 1대 2로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닮은 비가 1대 5분의 3이면 길이 비도 1대 5분의 3이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넓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를 구하고 있으니까 자, 길이가 1대 5분의 3이니까 결론적으로 공비가 얼마가 된다? 바로 5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A1의 길이와 A2의 길이도 바로 공비 5분의 3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즉, A1, A2의 닮은 비를 찾기 어려우니까 A1을 포함하고 있는 요 직각삼각형을 둘러싼 큰 직각삼각형과 A2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이 빨간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 즉 높이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대 A1이 되는 거죠. 닮은 비가 바로 무엇으로 2대, 즉 2대 A1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비를 찾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항 5분의 6에다가 자, 공비 5분의 3에 바로 뭐가 된다? n-1제곱이 되겠죠. 이게 이 수열의 등비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9를 찾으면 되니까 N자리에 9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6 곱하기 5분의 3에 N자리에 9를 넣으면 8제곱이 되겠죠. 자, 얘를 어떻게 하라? 2분의 1 배하라. 그러면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2와 6이 약분되어서 얘도 5분의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5분의 3이 1개와 5분의 3이 8개니까 바로 5분의 3이 몇 개 있다? 9개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닮은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찾았는데 A1, A2를 비교를 안 했고 그 직각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를 이용해서 바로 그 높이를 가지고 공비를 찾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